너무 원론적인 답. 일단 아빠의 답이었고요. 따님의 얘기를 들어보죠. 그 사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효과 이런 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똑같은 1년을 한 해는 다녀보고 한 해는 안 다녀봤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한 번밖에 못 해봤으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효율적으로 받은 것 같진 않아요.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가 사교육 이제 뭐 선행 아닌 것들 뭐 다닌 거는 초등학교 때 엄마가 영어 학원 잠시 다녀볼래 해서 다녔다가 단어 외우기 싫어서 때려치고 그다음에 또 수학 학원 다닐래 했는데 그때 때려쳤나 봐요. 그만둔 게 아니고 때려쳤어요. 네. 아니 진짜 단어를 막 일주일에 30개씩 외우라 하는데 그때 도저히 못 외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기 싫다니까 엄마 그냥 그만해라 해서 막 학원이 효과적이었나? 그때 이제 선행 아닌 학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효과를 잘 못 느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선행을 한 학원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닌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다들 하듯이 수학 선행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듣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해가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었죠. 그게 이제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나아진다고 하는데 그 중학교 때는 아무리 열심히 숙제를 해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근데 신기하게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이제 원래 과정을 다시 보니까 갑자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반복 효과인지 아니면 뇌가 커서인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약간 뇌가 좀 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교육과정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 다 같이 힘합쳐서 만들었겠나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나이에 맞는 내용을 배워서 좀 이해가 잘 된 게 아닌가 싶고 또 이제 제가 선행을 한 케이스와 안 한 케이스가 또 과탐이 있는데 제가 과탐이 누가 저한테 과학 탐구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주변에 싹 다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학기 때 했던 게 생명과학이랑 화학인데 진짜 처음 보는 내용이고 중학교 때 비슷한 걸 배우긴 했지만 갑자기 확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진짜 열심히 했죠. 그래서 성적이 진짜 잘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름방학 때 2학기 때 하는 물리는 진짜 미리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미리 선행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재미도 솔직히 없었고 제가 물리를 좋아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또 들으니까 제가 선행할 때 좀 들어봤던 내용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싹 다 잤어요. 그래서 내신이 완전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놀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개인 성향에 맞춰야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선행을 제대로 안 하면 수업 시간에 그만큼 효과를 못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주변의 동기들 보면 선행 엄청 하고 왔을 텐데요, 다들. 그렇죠. 근데 이게 선행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안 했어도 잘할 애들인지를 모르니까. 모르겠죠. 네. 거의 뭐 대학과정까지 선행해서 오잖아요. 맞아요. 올림피아드 준비한 막 애들은. 그런 친구들도 있죠. 네. 참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저도 선행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불안하니까 뭔가 하게 되는 맞아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선행을 하려면 도대체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사교육도 하려면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달리다 보면 주변 보면 더 불안하고 그러니까 계속 달리게 되는 거라서 이 중심을 찾는 게 부모 입장에서도 자신이 없으니까 과연 이 사교육을 안 하고 공부법을 가르쳐서 우리 애를 믿고 기다려도 되는 건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봄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행학습에 대한 얘기는 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로는 안 한 분도 잘 갔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따님이 잤대요, 교수님. 저는 잘 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뭐 하여튼 공부 얘기는 이 정도 듣고요. 뭐 공부도 공부인데 이제 그와 별개로 이제
저희 집 애가 이제 어떤 꿈을 가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요즘 워낙 그 다양한 가치관이랑 직업들이 넘쳐서 한때 초등학교 희망 직업 물어봤더니 유튜버가 1등인 시절이 있었죠. 축구 선수도 있고 운동 선수도 꽤 많고. 저는 그거 보면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저 때는 뭐 꿈이 다 과학자 아니면 대통령이었으니까. 치과 의사가 원래 꿈이었을까요? 그 전에 먼저 교수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원래 치과 의사 그 교수님이 꿈이셨나요? 우리 시절에는 뭐 그런 게 없었고, 제가 치과대학을 선택한 거는 고3 마지막 한국고사 치기 전에 원서 넣을 때, 그때 이렇게 뭐 안정권 뭐 합격선, 그래서 이제 넣어서 온 데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의과대학하고 치과대학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면서, 의과대학은 6년 과정인데 치과대학은 4년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졸업해서 돈을 번다고 해서 왔는데 똑같이 6년이더라고요. 예. 또 수련까지 받으면. 예, 더 오래 있게 됐죠. 아직도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요? 치과 의사는 치과 의사고 교수라는 직업은 예,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그냥 그때 시기가 있는가 봐요. 제가 공중보건 일을 하고 있는데 추석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냥 이렇게 바로 개업하지 말고 학교에 들어와서 잠시 있다가 개업하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진짜 잠시 있다가 나갈 생각으로 학교에 들어왔었는데 발목 잡혀가지고 여기까지. 결국 꿈은 아니었고 꿈은 아니었습니다. 운명인 걸로. 예,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따님은 치대 진학이 부모님의 권유였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의지? 아마 그래도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어머님의 영향이나. 영향이 없진 않았겠지만 솔직히 제 의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막 어디 가란다고 갈 성격도 아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엄마는 막 제가 어렸을 때 그 치과가 꼭 좋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나 아빠는 또 뭐 치과 가면 좋은 점도 있다 이 정도로 해서 저한테는 장단점이 있는 가능한 직업 중 하나? 이 정도로 다가와가지고 사실 크게 치대를 막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진 않았었어요, 원래는. 그러다가 저도 어쩌다 그냥 왔네요. 어쩌다? 아니 본인 의지로 갔다면서요? 본인 의지인데 너무 그때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해서 너무 길어질. 어쨌든 본인 의지로 선택을 해서 갔다. 원래 뭐 하나 중요한 거 선택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해서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부모님의 영향으로 야 치과 의사는 무조건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간 건 아니네요, 그죠? 네. 하여튼 부모로서 하여튼 자녀한테 뭐 든든한 뭐 버팀목, 아까 뭐 말씀하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은데, 어쨌든 그 수험생을 돕거나 뭐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모른 척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일단은 부모가 잘 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요즘 학교 교육도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커서 뭐가 될래가 질문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살래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커서 뭐가 될래 하면 되는 순간 끝나버린다고요. 치과의사가 되고 싶어요 했을 때는 치과의사가 되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살래? 예를 들면 뭐 그냥 나는 뭐 1년에 한 달은 꼭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요 하면 그렇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직업,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애들에게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 그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의사나 치과의사는 어떻게 보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좀 굉장히 괜찮은 직업군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면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냐. 뭐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애들도 훨씬 다양하게 좀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너무 진지한 얘기 그만하고요. 이제 따님께 여쭤볼게요. 아빠랑 친한가요?
제가 옆에서 교수님 뵙기에는 늘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분인데 그래도 또 아버지로서는 아빠로서는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잖아요. 예. 뭐 아빠가 이제 저도 딸한테 친한 척 하려고 뭐 가끔 무리수를 던지기도 하는데 뭐 부모에 친해지고 싶은 욕심에 하는 행동 중에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아빠 이거는 아닌데 일단 그 무리수 안 던지시면 좋을 것 같고 무리수 안 던져야죠.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그냥 친해지고 싶으면 친구 대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성격도 통해야 되고 같이 시간도 많이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이건 좀 아니다 이러지 마세요 라는 부분들이 있어도 사실 친한 게 친구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막 이걸 하면 안 된다가 떠오르는 건 없고 그냥 제 생각에 아까 방금 아빠가 말한 것처럼 본인이 잘 사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좀 주변에 멋진 친구 있으면 친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알겠어요. 너무 막 확 다가가지 말란 뜻이네요. 뭐 교수님 생각하실 때는 우리 딸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시면 어떤 부분 노력하시나요? 아니 뭐 노하우 있으십니까? 저는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핑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제일 이제 그 쉬운 거는 이렇게 뭡니까? 같이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싫어도 같이 시간을 공유해야 되니까 음식을 먹다 보면 그 서로 취향이라든가 이런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서로 배려가 생기니까 좀 더 쉽게 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맛있는 거 많이 사줬어요? 아빠가 요리를 많이 해줬어요. 아, 그래요? 저 고3 때 거의 수능 2달 전부터 매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소고기 청경채 볶음이었거든요. 그때 가지볶음이랑 그거 도시락 해가지고 이제 주말마다 갖다 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수능에 대비한 위장 상태를 만들고 수능 날도 그래서 소고기 먹고 시험 쳤어요. 교수님 반칙. 그럼 뭐 하여튼 네 그렇군요. 네 저는 못하겠어요. 네. 저는 만약에 혹시나 제가 딸 셋이 있는데 셋 중에 뭐 한 명이라도 공부를 잘한다 해서 지가 잘해서 치과에서 하고 싶다 하면 저는 무조건 찬성할 것 같거든요. 예. 뭐 물론 강요는 안 하겠지만 교수님과 따님께 같이 여쭤볼게요. 두 분은 이제 현재 치과 의사라서 아니면 이제 치과 의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직업적으로 만족하고 행복하신가요? 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예, 특히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치과 의사들이 그때 그 세계 치과 의사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치과 의사가 이제 면허를 따고 10년이 됐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의 손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직업적인 만족도가 확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환자를 볼 때도 실패 케이스가 줄어들고 대처를 잘하게 되고 저도 이제 현업에 이제 25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환자들에게 내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생활의 충만감이 많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생활이 만족스럽고 같이 만나는 동료들이 다 신뢰가 가고 그럼 집에 오면 또 잘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만족합니다. 예. 제가 뭐 하나 여쭤보면 그럼 끝도 하나 없이 여쭤보세요. 나온다는 게 하나 여쭤보세요. 아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증명이 된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면 그죠? 세 개 뭐였죠 아까 전에? 세 개 뭐였죠? 네, 그 리포트였죠. 예. 그러니까. 근데 따님은 네. 어떻게 지금 학생의 생활이나 이런 뭐 학문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게 만족스럽고 행복한가요? 네, 저 뭐 아직 사실 이제 본과 2학년 올라가니까 뭐 아는 게 많진 않은데 아직은 재밌어요. 여튼 이 행복이 계속 근데 10년간 저는 힘들다는 얘기로 들렸거든요. 10년 뒤에 만족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는 10년 동안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뭐 해야죠. 이미 왔는데. 먼저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볼까 싶습니다. 먼저 치과 의사로서 삶을 오래 살아온 선배로서 그리고 그 앞으로 치과 의사의 길을 걸어갈 자녀의 아빠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뭐 너무 말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딱 진짜 한마디만 해야 돼. 저는 그거 좋아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제가 그 우리 애들뿐만 아니고 우리 레지던트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하는 게, 특히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치과 의사로 이제 직업 이런 여러 부분에서 가장 많이 닥치는 문제가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오빠는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진짜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선배들이 후배들한테도 니는 이것도 모르나 절대로 하지 말라고,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데 모른다고 뭐라는 게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실하게 그 서로 내가 알고 있는 걸 잘 이야기해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하면 그 치과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가지는 행복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뭐 딱히 뭐 더 보다는 그냥 현재를 열심히 살고 다 같이 공유하자. 그 정도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오늘 별 생각 없이 촬영 나왔는데 너무 재밌었고, 또 정말 오랜만에 제가 치과 대학 오기까지를 돌이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빠랑 재밌는 영상 남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따님 치과의사 되시면 치과의사로서 한번 붙이면 다시 방문해 주세요. 네. 그때는 아빠 빼고 얘기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는 늘 회원님들과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며 끝나겠습니다. 연습했죠? 자, 부치맨이 아빠와 딸이 간다! 잘하셨습니다.